자, 안녕하십니까. GSAT 봉투 모의고사 1회 제4장 추리의 해설 강의를 맡게 된 교수 김영삼이라고 합니다. 이 추리라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약간 IQ 테스트 같은 느낌이 있어요. IQ 테스트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비슷한 문제들, 유형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정해진 시간 내에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학습을 할 때 이러한 형태의 문항에서는 내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게 시간을 최대한 많이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고민들을 먼저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문항을 풀어보시면서 어떤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단순하게 그냥 공식들을 외운다거나 뭐 아니면은 암기식의 어떤 공부보다는 경험과 어떤 본인만의 어떤 방법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이 추리라는 이 단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어휘 부분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좀 글을 좀 많이 보시고 단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찾아보시고 아니면 뭐 텔레비나 어떤 인터넷 같은 부분에서 우리나라 말들의 어떤 어휘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유심히 보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이제 참고해 보시고 저와 함께 모의고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죠. 자, 제시된 한 단어의 관계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거를 골라라. 지금 보면 권리라는 말이랑 파워라는 말이 나와 있죠. 비슷한 말이죠. 위협니다. 그죠? 자, 그러면 기수는 지금 뭐가 되는 거냐? 권리는 파워라는 어떤 힘의 상징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권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느껴지는 어떤 느낌을 파워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연관성이 있어요. 그럼 기수 같은 경우는 현수, 계가, 선봉, 변질, 선망 중에서 기수. 보통 기수가 뭐예요? 첫 번째를 얘기를 하죠. 보통 이제 올림픽이나 이런 데 봤을 때는 이제 본인이 국기를 가지고 맨 앞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기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랑 비슷한 의미를 가진 부분이 뭐가 되는 거냐? 선봉이라고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몇 번은 답이야? 3번이 답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제시된 단어의 관계와 같은 거를 고르세요 라고 돼 있고 멍멍땡땡이라고 돼 있습니다. 멍멍땡땡은 무슨 말이냐? 소리죠, 소리. 멍멍 같은 경우는 이제 개가 짖는 소리고 땡땡은 뭐 종이 치는 소리랑 비슷하게 될 테니까. 그럼 여기서 소리랑 비슷한 말이 뭐가 있겠느냐? 소리를 말로 표현한 거 몇 번이 돼요? 4번이 되죠. 우당탕 퍼덕퍼덕이 4번이 답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른 단어들은 다 의태어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다음 중 특성이 나머지 단어들과 가장 다른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옥, 고래, 기분, 빛, 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표시를 했어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표시를 했었는데 지금 가장 다른 게 지금 뭐가 제일 달라요? 기분. 기분은 약간 어때요? 말이 단어가 추상적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특성이 다른 거, 나머지 단어들과 특성이 다른 거는 몇 번이 되냐? 3번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봅시다. 4번.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건 뭐가 되겠느냐? 자, 사유지, 대소사, 관측대, 가수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단어들을 각각 봤을 때는 별로 연관성이 없겠죠. 근데 얘네들을 보면 여기 사를 보면 이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여기 대를 보면 이쪽으로 갑니다. 그죠? 이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또 여기 관을 봤더니 또 어디로 가요? 일로 가요. 그럼 맨 앞에 있는 단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맨 앞에 있는 글자가 맨 뒤로 가게 되지. 그럼 여기 있는 가도 어디로 가야 돼? 맨 마지막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간 단어가 몇 번이냐? 4번이 되겠죠. 이해 가세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자, 다음 단어와 같은 단어를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골라라. 삭감과 첨가. 삭감은 깎는다는 느낌이 들어가 있죠. 그죠? 깎는다는 느낌. 그 다음에 첨가는 더 넣는다는 느낌이 들어가 있고 그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럼 반대되는 개념 교번, 체번, 용이, 난해, 기륜, 경조가 들어가 있고 점점, 차차. 여기서 반대인 의미는 몇 번이 됩니까? 용이와 난해가 되겠죠. 용이는 쉽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난해는 어렵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말이 될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 봅시다. 6번. 다음 중 단어 사이의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타일, 바닥. 보통 타일은 바닥에 붙이는 개념이 들어가죠. 페인트 지붕도 지붕에 색칠하는 개념이 들어가고 천도 마찬가지로 벽에 붙이는 개념, 천장에 도배지를 붙이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벽돌과 기둥은 벽돌을 기둥에 붙이지는 않죠. 그죠? 그리고 벽돌은 약간 어떤 느낌도 가지고 있어요. 기둥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기둥의 힘이. 동의어는 아닌데 느낌이 그죠? 그럼 다른 단어들을 봤을 때 가장 다른 하나는 몇 번이 되는 겁니까? 가장 다른 건 벽돌과 기둥이 돼요. 이해 가세요? 다른 단어들과 가장 다른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상황 판단. 지은이는 2일 동안 파리에서 기념비, 시장, 베이커리, 장식품, 렌터카 등 총 5가지 여행 계획을 세워서 아래 조건에 맞추어서 실천을 한다고 했을 때 다음 중 옳은 거, 자, 쭉 읽어봅시다. 하루에 여러 종류의 여행지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념비를 간다면 베이커리와 장식품을 갈 시간이 되지 않는다. 자, 기념기를 가면 베이커리와 장식품을 갈 시간이 안 된대요. 그죠? 시장을 간다면, 자, 시장을 간다면 베이커리 또는 장식품. 즉, 시장을 가게 되면 2개는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식품에 간다면 렌터카에는 갈 수 없지만 시장에는 다녀올 수 있대요. 그죠? 그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식품하고 거의 같이 다닐 확률이 높겠네요. 여행지에서 일정 시간이 된다면 귀환해야 한다. 렌터카를 빌린다면 하루에 2곳. 렌터카를 빌려면 하루에 2곳을 갈 수 있다네. 요건 좋겠네요. 그쵸? 자, 모든 여행지는 한 번 이상 방문해야 된다. 자, 요걸 가지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요. 기념비를 가게 되면 베이커리와 장식품을 모두 못 간다고 되어 있어요. 기념비를 가게 되면. 그죠? 그럼 시장하고 렌터카밖에 없습니다. 이해 가세요? 근데 시장에 간다면 베이커리 또는 장식품에 다녀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시장은 둘째 날에 갈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몇째 날에 가는지는 아직 못 정합니다. 이건 모르고요. 기념비는 렌터카로 이동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볼까요? 렌터카를 빌린다면 몇 곳의 여행지를 갈 수 있대? 2곳이 가능하대요. 2곳. 그쵸? 2곳이 가능하대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내가 기념비를 가게 되면 베이커리와 장식품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남는 건 뭐밖에 없어? 시장하고 렌터카밖에 없어. 그럼 기념비랑 시장을 이으면 누구는 지금 기념비 같은 경우에는 베이커리랑 장식품은 없으니까 렌터카랑 이어지겠지. 그죠? 아니면은 그냥 시장을 버리고 바로 렌터카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죠. 이해 가세요? 자, 시장 다음 베이커리로 이용한다. 이거는 모르고요. 그쵸? 장식품과 베이커리는 같은 일에 갈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장식품과 베이커리를 같은 부분에 갈 수 있겠느냐? 이때 그냥 장식품으로 갈 수도 있겠죠. 왜냐면 기념비를 가게 되면 장식품을 못 가. 근데 렌터카로 가게 되면 장식품을 갈 수 있잖아. 하루에 몇 곳을 방문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2곳을 방문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렌터카는 시장과 베이커리를 가야 한다고 아니고 렌터카는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기념비를 따라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몇 번이 답이 되냐? 2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 8번 볼게요. 8번. 자, 어느 편의점에서 A, B, C, D, E 종류의 5종류가 있는데 D는 몇 병이 있느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냉장고에는 20병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병의 기존 사이즈는 동일하고요. 자, C의 병이 가장 많다라고 되어 있고 B와 D의 합은 C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네요. B랑 D의 합은 C보다 작다. B랑 E의 수는 같대요. B랑 E의 수는 같대. 자, 근데 A의 병 사이즈는 기존 사이즈의 2배래. 사이즈가 2배로 들어갔으니까 원래 20병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병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2병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1병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홀수가 4개, 짝수는 몇 개다? 1개이다. 그러면 이 A, B, C, D를요. 일단은 모두 같은 병으로 둡시다. 20병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 근데요. C의 병이 가장 많대요. 그죠? C의 병이 가장 많고 B와 D의 합은 C보다 작다. B와 D의 합은 C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하나씩 빼주죠. 요렇게 하나씩 빼주죠. 자, 그 다음에 B와 E의 수는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B와 E의 수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얘는 따라가야 되니까. 이해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면 A의 병 사이즈는 기존 사이즈의 2배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여기가 지금 몇 자리가 들어가 있죠? 16자리가 들어가 있죠. 그쵸? 16자리. 그럼 얘를 절반을 사이즈를 줄여요. 2병으로 줄이게 되면 공간은 2배로 차지하게 되니까 20병이 들어가는 게 맞겠지. 자, 만약에
여기 9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9가 들어가게 되면 9가 들어간다고 하지 말고 홀수가 4개 짝수는 1개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를 하나씩을 다 줘요. 하나씩을 다 주면 10, 여기는 2개씩 준다고 합시다. 2개씩. 여기를 2개를 주게 되면 얘만 2개 줄까요? 뭐 3, 9, 1, 3, 4 이렇게 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10, 얘는 16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 이해 가세요? 그쵸? 이런 부분이 가능해. 얘가 어떻게 줬다고?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1이라고 돼 있는 부분, 얘를 2병을 얘를 준 겁니다. C예요. 그럼 B와 C의 합은 C보다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D는 몇 병이 있느냐? 그죠? D는 몇 병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도 줄 수가 있죠. 2병, 2병씩. 그럼 4병씩 주게 되면 하나, 여기 2병 줬으니까 여기는 11병, 1병, 1병.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이해가요? 그치? 근데 봅시다. A의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사이즈가 2배로 늘어났어요. 2배. A의 사이즈가 2배로 늘어났거든? 그럼 A의 사이즈가 2배로 늘어났으니까 2배로 늘어나게 되면 얘가 2배로 늘어난 만큼 얘네들은 어떻게 돼 있어야 돼? 그만큼 16병에 들어가 있는 사이즈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죠? 사이즈로 봤을 때. 이해 가세요? 사이즈로 봤을 때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보면 A의 사이즈는 기존의 병 크기보다 2배가 크단 말이에요. 그죠? 2배의 어떤 그 부피를 차지한단 말이야. 이해가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쵸?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이 중에서 D는 몇 병이 있느냐? 3병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9번. 자, 강민과 조아라와 그다음에 훗방이 카드 게임을 진행을 하고 있대요. 서로 1, 2, 3, 4의 카드를 한 장씩 가지고 있고요. 왼쪽으로 순차적으로 한 장씩 뽑아서 가장 높은 숫자를 만들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민은 현재 숫자를 2개를 지니고 있고 그 두 수의 합은 다른 두 수의 합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조아라는 4를 2개 가지고 있었지만 그죠? 2개 가지고 훗방에게 하나를 빼앗겼다.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다 강민 쓰고요. 그 다음에 조아라 쓰고요. 그 다음에 훗방을 쓰죠. 근데 조아라는 4를 2개를 가지고 있었다며. 그럼 여기다 4를 하나 줘. 근데 훗방이 하나 뺏겼대. 그럼 얘 하나 가져갔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를 1번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훗방이 가진 카드와 그 강민이 가진 카드의 합은 동일하더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강민은 몇 개의 숫자를 지니고 있냐? 2개의 숫자를 지니고 있대요. 그 다음에 그 두 수의 합은 동일한 숫자의 합은 다른 두 수의 합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2를 갖게 되면 얘가 4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4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갖게 되죠. 그죠? 그럼 큰 경우가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그럼 신경 쓸 게 더 많잖아. 그래서 일단 뭘로 시작해? 3, 3으로 시작을 해요. 3, 3으로 시작합시다. 자, 합이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훗방이 가진 카드와 강민이 가진 카드의 합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이 될 거냐면 합이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얘랑 카드의 합이 어떻게 돼? 동일한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조건. 마지막 쪽 볼까요? 여기 4번, 여기 5번이라고 봅시다. 5번. 조아라의 짝수의 합은 홀수의 합의 3배라고 돼 있죠. 짝수의 합이 홀수의 합의 3배래. 그럼 홀수가 1하고 3이 있는데 홀수 3배 하면 9 나오잖아. 그럼 숫자가 너무 커지잖아. 그래서 뭘로 들어가? 1, 1로 들어가. 그럼 이거 3배 하면 얼마야? 2가 되겠지. 그럼 바로 결정이 되죠. 그쵸? 3, 3으로 하는 것보다 3, 3으로 하게 되면 홀수의 합이 6이 되잖아. 18이니까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1, 1, 2로 두고요. 그럼 여기는 2가 맞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 4도 하나 줘야겠네. 그럼 다 합치면 얼마야? 10이죠? 그럼 11 맞춰주려면 여기는 얼마 남아요? 3 하나 남네요. 4, 4, 4 됐고 1 하나 남죠. 그 다음에 2 남죠. 2는 됐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주냐? 1 주고 여기다 3 주면 되겠네요. 이해가요? 그렇게 되면 합이 동일하죠. 11, 1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문제 봅시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옳은 거 골라볼까요? 조아라의 모든 수의 합은 큰 수의 2배이다. 조아라의 모든 수의 합 8이죠. 큰 수의 2배. 맞네. 그럼 답은 바로 몇 번이야? 1번이 나오네요. 됐죠?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 보시면 양은, 작수, 여경은 인터넷 구매로 인삼과 산삼, 그 다음에
홍삼을 각각 한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그 연차는 4년, 5년, 15년 차 중에서 하나래요. 각각의 연차는 다르다고 하고요. 인삼을 산 사람은 홍삼과 10년 정도 더 묵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량은은 가장 최근에 수확한 삼을 복용하라고 한대. 누구? 량은은 가장 최근에 수확한 삼이래. 그러면 가장 최근에 수확한 삼이면 량은은 반드시 몇 년 차가 되는 거야? 량은은 4년 차가 되겠죠. 맞아요? 당연히 4년 차가 되겠지. 근데 지금 문제를 봤더니 보기를 한번 보세요. 1, 2, 3, 4, 5번 중에서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량은은 4년 차를 구매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굳이 얘를 하기 전에 량은은 4년 차를 구매하였다라고 돼 있으니까 바로 그냥 뭐가 돼? 대응이 되죠. 그러니까 바로 답은 몇 번이 돼? 2번이 되겠죠.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10번 문제를 해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1번으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볼게요. 자, 11번을 보면 다음은 예술가의 작품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뭘 고용을 했대요. 이들 중 한 명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뭐라고? 한 명만이 진실이래. 그죠? 한 명만이 진실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반이 참이라고 해볼까요? 반이 참이라고 해봅시다. 나와 아내의 의견은 그 작품이 진품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럼 진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반의 말은 헛소리 하다가 거짓이 되는 거지. 그럼 반이 뭐가 돼? 이렇게 되면 반이 참이 되죠. 그럼 진품이 아니야 라는 게 계속 맞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제2의 말은 사실이야라고 되는데 제2의 말이 얘도 뭐가 돼? 거짓이 된다는 얘기네. 거짓이. 그럼 얘도 거짓이야. 그죠? 요거 먼저 볼게요. 지금 헤드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반의 말은 헛소리가 거짓이면 반의 말은 참이야가 되는 거니까 맞아. 진품이 아니야. 그 다음에 제2. 그 작품은 그 시대의 작품이야가 거짓으로 만들어봐요. 그러면 그 시대의 작품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역시나 얘를 계속 유지를 시켜주지. 그 다음에 제2의 말은 사실이야가 거짓이 되죠. 그럼 거짓이 맞잖아. 그죠? 이해가요?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계속 진품이 아닌 게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지금 그의 작품이 진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때라는 이게 지금 참이라고 했을 때 그죠?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했을 때 지금 1번 지금 작품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품이 아니다. 자, 지금 진품이 아니답니다. 여기 진품이다라고 들어가 있는데 진품이 아니다예요. 알겠어요? 진품이 아니다. 진품이 아니다. 지금 여기 글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진품이 아니다. 그래서 몇 번이 답이 됩니까?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작품은 진품이 아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12번을 보시면요. 학교에서 수완 제2분 효리가 로켓 발사대를 만들어서 멀리 날리기 등수를 매겼대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각각의 로켓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B의 성능은 D랑 비슷하대. 그냥 같다라고 봅시다. 일단은. 그죠?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C의 성능은 B의 성능에 비해 2배이다. C의 성능은 B의 성능의 2배입니다. 그럼 C가 더 멀리 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완은 A 제품을 사용을 했답니다. 했다. 여기 안 왔다라고 되는 사용을 했다예요. 사용했다.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의 로켓 날리기에서 2등을 했다. 문은 로켓 날리기에서 2등. 그러면 등수가 1, 2, 3, 4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엔 이미 누가 들어가 있는 거야? 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2등. 제2의 순위는 A의 회사보다 순위가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 순위는. 효리는 수완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죠. 효리는 수완보다 높다. 자, 그 다음에 B의 로켓의 물의 양을 평소에 비해 반 정도 불필요하게 소모되어 날아갔다. 그러면 생각해봐. B랑 D랑 성능이 비슷하다고 되어 있는데 B가 물의 양의 절반이 날아갔대요. 그러면은 B보다는 누가? D가 순위가 더 높겠죠. 그죠? 순위가 더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B보다는 D가 순위가 높아요. 근데 D랑 B랑 비슷한데 C의 성능은 B에 비해서 2배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는 C가 있겠죠. C 아니면 이제 A가 얘보다 크냐 작냐의 차이겠지. 그죠? 근데 A를 봤더니 수완은 A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수완은 A 제품을 사용을 했고 효리는 수완보다 높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A 제품이 1등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여기는 어떤 의미로 들어갈 수 있어? A를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기를 A로 놓고 여기를 D로 놓고 여기를 C로 놓든가 이런 의미로 경우의 수가 발생하게 돼요. 근데 제2의 수인이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A 회사보다 낫다라고 돼 있고 문은 2등을 했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를 A라고 잡아봐. 문은 2등이라고. 그럼 여기를 D라고 잡고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잡고 여기를 C라고 잡아봅시다. 그죠?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됐나요? 그럼 제2의 순위는 A의 순위보다 낫다라고 돼 있으니까 제2는 여기 아니면 여기죠. 근데 효리는 수한보다 높대요. 그지? 효리는 수한보다 높다라고 돼 있으니까 효리를 여기다가 두면 수한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 여기 아니면 여기지. 그죠? 내가 만약에 효리를 여기다 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수한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수한보다 높다니까 여기가 수한이겠지.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제2가 되죠. 근데 제2의 순위는 A 회사보다 낫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야. 여기를 뭐라고 써요? 효리라고 쓰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제2 같은 경우는 A 회사 낫고요. 그 다음에 수한 같은 경우에는 A 제품 사용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됐고요. 지금 남는 건 누구냐? 수한과 제2가 남네요. 근데 제2의 순위는 A 회사보다 낫다라고 되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지. 수한이는 뭐야? A 제품을 사용을 했다라고 돼 있죠? 그럼 A 제품을 사용을 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빼야겠네요. 문의 로켓 날리기에서 2등을 했으니까 여기를 2등이면 이렇게 잡아줘야겠네요. 2등. 수한은 반드시 뭘 따라가야 돼? A를 따라가야겠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C. 그럼 얘네 순서가 바뀌겠네요. 어떻게 돼요? A랑 D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가 D가 되겠죠? 그럼 여긴 J가 되는 거고 J는 얼마가 돼? B가 됩니다. 의미 자체는. 그러면 다음 중 옳은 것은 뭐가 되겠느냐? 1등 지금 C 제품은 문이 선택했다. C 제품은 효리가 선택을 했고요. C가 누수에서 쏘아졌다면 C 제품은 3등이다라고 되는데 이건 이제 모르는 거고 수한의 등수가 문보다 높다. 수한의 등수 문보다 낮죠. 그 다음에 J는 B 회사고요. 1등은 알파벳과 2등은 알파벳은 순차적이죠. CD. 얘는 맞는 거야.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항이 있죠? 13번 문항. 1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좀 쉬었다가 잠시 후에 13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